자, 지금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사자방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야기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명박 씨 호칭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전 대통령이랑 부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다스그룹 이명박 회장님. 아니, 전 대통령 부르기가 너무 저염상해요. 우리 이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명박 씨에게 지금 뭐 흔히 말해서 겨누어지고 있는 세 개의 죄죠, 죄. 첫 번째가 댓글 공작, 네. 다음에 공영방송 장악 문제, 네. 그리고 다스 지금 투자금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 댓글 공작은 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같이 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쫙 올라가다가 우리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원세훈의 입을 통해서 MB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랬잖아요. 원세훈이 기가 약하고 원세훈이 약삭 발라서 불 거다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만 그건 지금까지는 틀린 것으로. 뭔가 약점이 또 있겠죠, 원세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의외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MB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들이 이제 쭉 나왔고 증거 자료들이 나온 상황이고 이건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딱 하나만 남은 겁니다. MB가 지시했냐, 최소한 묵인했냐, 예, 요게 남은 거죠.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알면서 방조했거나, 이건 다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김관진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불었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저쪽에서 자기들 방어하는 논리 중에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설마 대통령이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나요? 근데 그 댓글이라는 게 댓글을 달아라, 어떤 내용을 달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은 했다잖아요. 청와대 지하에 있는 댓글 다는 사무실에 와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낙검수에 나오는데 그게 확대돼서 나중에 사이버사 쟁편 문제로 확대된다고. 근데 예를 들면 저쪽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댓글을 달아라 라고 지시했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댓글 전체의 문제를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명박 측근들에 대응하는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 진짜 다들 천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방송 장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방송으로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다스. 네, 네. 낙검수가 부활하더만요. 저기 그런데 제2의 낙검수가 다스. 제2의 낙검수인데 정봉주는 빼고 부활하더만요. 4시였는데 3수로 한다. 정봉주 의원 스케줄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이 없죠. 네, 그거는. 방송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막 TV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 이런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프로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제목이 다스 베이더 뭐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참 장명 정말 후져. 에? 네. 아니 왜 김어준의 파파이스도 정말 성의 없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시대 상황이. 네. JTBC가 계속 특종 보도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계속 뭔가를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그중에 네. 다스 해외 법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상 웬만한 코어들은 다 해외로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명박이 이시영의 아버지,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인 이시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다스의 회장님이시고요. 네. 이시영은 이제 이재용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떤 회사를 사들이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들이는데 왜 사들이냐면 그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엄청 나빠져요. 일부러라는 의혹이 있어요. 분식회계 네. 의혹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시영 체제의 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각종 동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스가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때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거임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고 돈이 많은 부모라고 잠깐 제 빙의를 해본 거죠. 빙의를 해보니 이 과정은 다스를 껍데기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스가 있고 다스에 이제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스의 힘을 빼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다스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저 다스가 가진 것만 전부 다 어딘가로 옮기고 다스는 그냥 그 껍데기로 남겨놓는 거. 그런 상황이 전략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그리고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같아요. 예, 그 과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네. 이 회장님이 결국에는 이걸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전무한테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국에는 상속세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회장, 아니 그러니까. 네, 이 회장님 법적 소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소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4대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네. 원래 4대강의 목적은 항구를 만드는 거였다고 해요. 대운하. 그러니까 그 대운하를 네. 원래 하려면 더 큰 사업인데 그게 네. 이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네. 항구를 만들 요소 지점을 땅을 다 사놓고 네. 차명으로 사놓고 네. 이명박 씨가 거기다가 이렇게 압류를 걸어놔요. 네. 주인은 딴 사람인데 압류를 다 걸어놔요. 네. 팔지 못하게.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꾸려가는 사람. 실제로 그 몇몇 땅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명박 명의의 땅은 그 어디 저 시골에 있는 5만 평인가요? 50만 평인가요? 그래갖고 그거 결국은 김재정 씨가 대리로 산 땅 하나 있어요. 그 이명박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거기 주변이 개발되고 뭐 개발돼서 엄청 그 땅 소유주가 돈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진짜 돈에 관한 한 거의 귀재인 거죠. 사욕을 취하는 거에서는 귀재인 거죠. 거기에 저는 법률 자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더 궁금해요. 그 대표적인 게 김경수? 김경수 맞죠? 총영사 김경수. 그런 김재수. 네. 재수없게 김재수. 어쩐지 처음 들어본 이름이 이렇게. 김재수. 아이 경수없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 특히 JTBC 쪽 분석은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경영권을 우회로 인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돈 안 들이고 자식에게 그 재산 물려주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방식을 이분은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식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 나오기 위해서 네. 재산이 많은 것도 많은 거였지만 그것도 사회 환원한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주상의 재산들은 사실상 다 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이 회장님이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인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재산이 많을 걸로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재산을 추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진우 아니에요. 한 12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12조, 근데 그 정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가장 부자가 아직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쵸. 그분보다는 전 많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까지 지내신 우리 회장님이신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결국은 다스를 껍데기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논란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 전략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추정인데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시영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이시영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얘기는 일단,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시영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히딩크하고 만날 때 쓰리빠 신고 나왔던 바로 그분. 최근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인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물 그분. 그런데 머리카락하고 등등해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지난 뒤에 한 그런 의미였어요. 그죠. 별 의미 없는 6개월이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2000년대에 탑으로 계속 걸려있었던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이재용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 근데 이재용은 최소한 아버지가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와 이시영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이시영 막 이렇게 해서 글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왜 그런 글이 안 나오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예, 다스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스를 얼마나 할까가 되게 궁금해요. 푸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몰라요. 푸나님. 구조가 복잡해서 구조가 공부했다가도 또 까먹어.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그게 원래 복잡하게 해서 사기치는 게 금융 기법이더라고요. 이게 이야기 핵심은 사실은 이시영한테 이명박이 돈 물려줘서 무슨 세금 안 내기 이건 핵심이 아니고 아니죠. BBK 사건으로 등쳐먹은 돈을 김경준한테 찾아오는 과정하고요. 도곡동 땅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결국에는 그 돈의 시작 출발이 돼서 나중에 이게 다스로 가는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 돈의 시작 자체가 불법성으로 출발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곡동 네. 땅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주영 실장이 심심할까봐 이주영 실장이 바라보는 다스 BBK 도곡동 땅 이건 어느 정도 정리돼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네. 왜냐면 긴장하는 거 봐. 이거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잡하고 원래 사기가 복잡한 거죠. 사기가 쉬우면 사기 당합니까? 네. 권력이 개입된 사기 행각인데. 네. 예. 그래서 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스가 이명박 거면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잖아요. 네. 왜 이명박이 다스의 소유자인데 문제가 되느냐. 이명박이 다스의 소유자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딱 대답하는 분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논란의 핵심이 비켜가 버렸죠. 이제 사실 알고 보면. 그쵸. 왜 문제가 되냐면요. 다스가 이명박 거면요. 이명박은 BBK라는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사기를 친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고요. 네,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이게 이제 저축은행 건하고 이명박 때 있었던 그 금융사기 사건이 이상득이 연루된 저축은행 건. 그건 저축은행과 관련한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신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피해자를 낳은 이게 쌍그리 두 사기 사건이 이 BBK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 논란이 있기 전에는 김경준한테 이명박도 당했다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명박도 피해자다. 그래서 그 희대의 금융사기 범으로는 지목되지 않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범죄예요. 17대 대선 때 민주당이 그렇게 거기에 매달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크리미널. 그게 나중에 뭐 네거티브 논란으로 막 비껴갔지만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특검이 다 털어주고 뭐가 나와도 발표 안 하고 이러면서 계속 덮고 갔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을 지켜주는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게 9년 전 사건이 소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덕성도 도덕성이고 불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씨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아까 말하는 그 세 가지 외에도 심증은 있지만 지금 뭐 확증 잡지 못하는 것들까지 사자반까지 다 합치면 능지처참 후에 종신형 능지처참 후엔 종신형이 없어요. 그거는 그 정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감정인데 실제로 이명박이 법에 재단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면 얼마나 살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뭐를 살지 좀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물어봐야 돼요. BBK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야. 본인이 말했는데 네, 광운대 특강에서 네, 대학교 특강에서. 예, 그런데 동영상. BBK를 그 당시에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이명박 내가 설립했다 네. 이렇게. 그런데 그거 이제 특검이 다 개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명박이 BBK의 BBK를 설립했다는 게 그 당시 대선에서 밝혀졌다면 그 정봉주가 그거 주장하다가 지금 감옥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명박은 크리미널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건 원천 당선 무효? 그렇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다네.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박근혜가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 부분이 바로 정통성 문제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이 얼마나 이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를 또 보셔야 돼. 그리고 얼마나 BOLD, 대담한지. 이게 볼드가 영어에서요. 대담한의 뜻도 있지만 볼드잖아요. 그게 예. 뻔뻔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하잖아요. 이명박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BBK와 관련한 김경준의 행적으로
김경준과 관련한 모든 금융재산이 동결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동결했냐? 우리나라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미국 판사가. 그래서 우리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다. 그때 김재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볼드 이명박.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그 190억 찾으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이런 일 안 할 것 같잖아요. 푸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얘기하죠. 지금도 도전.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는 190억을 찾기 위하여 LA 총영사를요 김재수 시킨 겁니다. 자기 측근은요. 자기 측근. 자기 변호사. 외교관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어. 네. 그래서 그 김재수로 하여금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김경준은 그 어떻게 스위스 계좌에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준도 죄가 없다 아니할 수 없는데 네. 그걸 다 김경준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아 처음에는 김경준한테 사기당했죠였죠.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사기당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김재수로 하여금 작업을 해서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의 계좌를 풀어요. 그래서 거기서 140억을 다스로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걸어놨는데 강제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판결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그거는 김재수가 움직였다. 그래서 애초에 김경준이 50억을 다스해내서 190억 전액을 유일하게 돌려받은 BBK 희생자였던 거죠. 알겠습니다.